아이들의 놀이를 이용한 죽음의 게임. 성공하거나 이기면 살고, 실패하거나 지면 죽는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선별된 참가자들이 호스트가 주최한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여 상금 456억을 타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살펴보기 전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호스트는 VIP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아 호스트 자신과 VIP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게 되고, 그들은 큰 빚을 지고 있어 돈이 간절한 사람들을 찾아 게임에 참여할 참가자로 섭외하게 된다.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사원 직책의 요원들이 참가자 후보군들을 찾아가 어떤 테스트와 함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명함을 건네주게 되는데, 드라마에서 공개된 섭외 테스트는 판돈 10만원을 걸고 서로의 딱지를 넘겨야 하는 딱지치기로 진행이 된다. 대부분의 참가자 후보들은 딱지치기를 우습게 보고 도전하지만 정확한 타점과 강력한 파워로 딱지를 넘겨버리는 영업사원의 실력으로 인해 가진 돈을 탈탈 털리게 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라는 영업사원의 요구에 참가자 후보들은 또 승낙하게 되며 돈을 따기 위해 맞으면서 딱지치기를 도전하게 된다. 적당히 때린 영업사원은 일부러 딱지치기를 져주며 상대방이 돈을 따게 만들고, 그 뒤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한 장을 건네준다. 그리고 참가자 후보들은 오직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게임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영업사원을 통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 수가 456명이 된다면 그 게임은 진행이 되고, 참가자들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장소로 끌려와 호스트가 준비한 게임을 치르게 된다. 상금은 총 456억,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참가자들은 456억 중 n분의 1을 받게 된다. 하지만 6개의 게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데스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참가자들은 첫 게임을 진행하며 탈락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게임 기본 규칙을 살펴보면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데, 게임을 중단하면 참가자들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결국 돈이 없다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한 그들이었기에 다시 죽음의 게임이 열리는 그곳으로 복귀하게 된다.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 요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분홍색의 옷을 입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 동그라미 가면을 쓴 진행 요원을 일꾼이라 칭하며 이들 중 가장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진행 요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세모 가면은 바로 윗계급 병정이라 칭하며, 이들은 게임의 질서 유지 및 탈락자 처리가 주요 임무다. 그렇기에 다른 진행 요원들보다 체격이 좋고 항상 총을 들고 다니며 참가자들을 감시한다. 네모 가면은 일꾼과 병정 들을 통솔하며 게임을 안내하는 사회자 역할 및 게임을 실질적으로 진행 및 관리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스게임을 총지휘하는 프론트맨이 있다. 그는 검은 복장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진행 요원들은 그를 대장이라고 부른다. 프론트맨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진행 요원들 또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명령이나 규칙을 어긴 요원들은 자신의 권총으로 직접 사살하기도 한다. 그 외 게임을 주최한 호스트와 막대한 후원자인 VIP들은 네모 가면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대부분의 잡일들은 동그라미 가면이 담당한다. 진행 요원의 규칙을 살펴보며, 개인 숙소 바깥에서는 항상 가면을 착용해야 하고,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는 절대로 개인 숙소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진행 요원 중 여러 성과를 얻어 인정받은 자들은 영업사원의 직책을 얻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설정에 의하면 영업사원으로 뽑힌 진행 요원들은 정말 까다롭게 뽑힌 엘리트라고 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 6개의 메인 게임이 진행이 됐고, 그 외에도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테스트 게임 딱지치기, 그리고 특별한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 찬반 투표와 속가내기 게임이 진행이 됐다. 찬반 투표는 게임 규칙의 사망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투표로, 과반수가 X를 누르면 게임은 중단이 되며 참가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철저히 계산된 게임으로
있고, 참가자들은 거대한 빚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이 죽음의 게임을 다시 진행하리라는 게임 호스트와 VIP들의 확신이 있었으며, 그렇기에 첫 번째 게임 이후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린 나머지 게임을 중단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후 다들 집으로 되돌아가지만, 결국 돈이 필요한 그들은 또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미리 솎아내기 위한 솎아내기 게임. 여기서 솎아내기 게임은 참가자 서로가 죽일 수 있도록 진행 요원들이 방치 및 방조하여 약자나 게임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빠르게 고를 수 있도록 한 아주 잔인한 게임이다. 마지막 번외 게임으로 게임 호스트와 게임 우승자가 내기를 한 것도 있는데, 밤 11시 35분부터 12시 전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러진 노숙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게임 호스트의 승리, 노숙자를 도와준다면 게임 우승자의 승리로, 이 게임의 호스트는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게임 우승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기에 임하게 된다. 결국 노숙자를 도와주는 이들이 생겨나 최후의 내기는 게임 우승자가 이기게 된다. 아무튼 드라마 속에서는 이러한 데스게임을 별다른 명칭 없이 그저 간단히 게임이라고 표현했지만, 드라마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 게임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른다.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공개가 되었고, 2024년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편에 관해서 크게 공개된 것들이 없기에 공개된 예고편과 시놉시스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예상해보자. 일단 1편의 오징어 게임 우승자였던 성기훈은 거액의 상금이 있었음에도 오징어 게임의 충격으로 인해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린 후 게임 속 자신의 동료였던 새벽의 동생을 보육원에서 데려왔고, 거액이 담긴 돈가방과 함께 또 다른 동료이자 최후의 대결을 펼쳤던 동생 상호의 어머니를 찾아가 새벽의 동생을 맡기며 그 돈가방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성기훈은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려고 공항으로 왔지만, 인천공항 터미널역 반대편에서 과거 자신에게 게임을 제안했었던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과 딱지치기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급히 달려갔지만 영업사원은 상대방에게 명함을 준 후였고, 성기훈에게 알 수 없는 웃음을 띄우며 전철을 타고 사라진다. 참가자 후보에게 명함을 빼앗은 후 성기훈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이때 프론트맨이 직접 성기훈에게 456번 지금 그냥 그 비행기를 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라고 말하지만, 성기훈은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라고 답을 한다. 그리고 시즌2 예고편처럼 과거 자신의 번호인 456번을 그대로 달고 또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성기훈은 왜 게임에 다시 참여한 것일까? 먼저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이 다시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표 호스트가 죽어서 그 게임이 쉽게 진행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현실성 제로인 사륙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신이기에 엄청난 트라우마와 함께 현실을 부정하며, 오징어 게임이라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게임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페인으로 지냈던 자신이 용기를 내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과거와 똑같이 벌어지는 사륙의 전조 현상을 성기훈은 또다시 목격하게 되며, 더 이상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사륙의 현장을 직접 맡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게임에 참여했다기보다는 돈을 이용해 그 게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후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성기훈은 어떻게 오징어 게임을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시즌1에서 성기훈은 잠시 게임이 중단되어 집으로 왔을 때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자신이 겪었던 게임에 대해서 말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심지어 그 참가 명함에 있던 전화번호로 경찰이 전화했지만 엉뚱한 사람이 받아 기훈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되는데, 때마침 우연히 서울중앙경찰서 강력반 형사인 황준호는 그곳에서 기훈이 경찰서로 가져온 명함을 보게 되고, 사라진 형을 찾아 그의 고시원에 갔을 때 기훈이 가져왔던 명함을 그곳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훈을 따라 게임에 참여하는 차량을 미행하였고, 그 후에도 무사히 잠입한 뒤 진행 요원을 한 명 죽이고 자신이 그 옷을 입어 게임장에 잠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렇게 잠입 후 오징어 게임의 비밀과 증거를 수집하며 사라진 자신의 형을 찾아다닌다. 그러다 결국 프론트맨에 발각되고, 프론트맨이 자신이 찾던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지는 황준호. 그리고 프론트맨은 자신의 동생이자 경찰인 황준호를 향해 총을 쏘고, 어깨를 맞은 황준호는 바다에 빠지며 그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된다.
서브 주연으로 활동한 황준호처럼 경찰이 직접 잠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보안과 수백 명의 진행 요원을 피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 않고 참가자로 들어오더라도 증거를 무사히 수집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훈은 돈으로 참가자들을 매수하여 규칙 사망을 거론하며 게임이 중단되도록 투표를 유도할 수도 있고 투표를 유도하는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성기훈은 자신의 이전 경험을 통해 최대한 사람을 살리면서 게임 중단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고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찬반 투표에서 X를 눌렀다는 X 표식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기훈과 다르게 게임을 진행하자며 역으로 선동하는 이들도 보이는데 아마도 성기훈의 계획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황준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팀원들과 무엇을 급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선두에 서 있는 남자가 AKM 소총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경찰보다는 황준호가 따로 모집한 용병 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파헤치는 또 다른 기관일 수도 있고 사전에 성기훈과 황준호가 협력하여 비밀리에 모집한 팀일 수도 있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1단계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등장하는데 역시나 슬레인 영희가 그대로 등장한다. 전편에서는 456명이 도전하여 255명이 죽고 201명이 살아남아 생존율 44%를 보여줬던 극강의 사륙 게임이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게임을 알고 있는 성기훈이 사람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간 선까지 무사히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너한테 벌이 앉았어. 다 움직였어. 그리고 전편과 똑같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지만 예고편에서 OX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진행하자는 동그라미 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선택한 쪽을 스티커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스페셜 게임 또는 게임 중단 투표를 또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는 영상 속에서 보는 것처럼 X와 O가 그려진 서로의 진영에서 상대방을 향해 서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시즌1의 속가내기 게임처럼 OX 진영의 참가자들이 어떤 신호와 함께 싸움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OX 시스템을 통해 참가자들의 갈등과 욕망을 부추겨 전편보다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게임으로 학교 운동장과 같이 꾸며진 곳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의 거대한 원이 그려져 있으며 자세히 보면 색깔별로 숫자가 새겨진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행 요원의 신호탄과 함께 제한 시간이 흐르며 게임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며 간절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게임에 대해 단서를 찾던 도중 영문판 예고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똑같은 장소에서 5명의 사람이 5인 육각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총을 쏘는 세모 병정 진행 요원들 어떤 룰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진 않지만 제한 시간 내에 5인 육각 달리기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살았다고 좋아하는 5명의 팀원들 아무튼 이번 시즌도 팀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게임으로 참가자들은 거대한 원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색깔별로 여러 개의 문이 존재한다. 숫자가 적힌 장소 아래 진행 요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으며 숫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참가자 수 또는 현재 살아남은 참가자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 위에 적힌 숫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호가 주어지면 각자 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또한 선착순 게임일지 아니면 어떠한 규칙에 의해 점수 또는 색깔에 맞추어 문에 들어가는 게임일지 알 수는 없지만 문 밖에서 문을 흔드는 참가자의 모습을 보아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임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존의 프론트맨, 성기훈, 영업사원, 황준호 등 전편의 중요 인물들이 전부 등장하며 재밌게도 성기훈의 친구로 등장했던 정배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로 나온다. 정배는 시즌1에서 성기훈과 함께 경마장에서 배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내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현재 이곳의 참여자들은 성기훈을 제외한 대부분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배 또한 도박 또는 어떠한 이유로 큰 빚을 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성기훈이 충분히 그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기훈과 같이 게임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붙을 것 같지만 돈 이외에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기에 끝까지 성기훈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리고 참가자 중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이명기, 대호, 현주, 용식, 김준희, 경석 등이 있다. 여기서 용식은 자신의 어머니랑 오징어 게임 참가자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황상 같이 참여했다기보다 따로 참가해서 만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설정상 용식 또한 도박으로 생긴 큰 빚을 갚기 위해 게임에 참여했다고 하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지만 아마도 그런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급하면 다음은 다 갖고도 남아. 시즌 1에서도 부부가 같이 참여하여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뭔가 벌써 짠해지고 먹먹해지는 기분. 그리고 진행 요원 중에서도 검은 복장의 네모 가면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무전기를 들고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프론트맨 바로 아래 계급으로 판단되며 게임의 수월한 진행 또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배역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은 복장의 네모 가면이 프론트맨의 빈자리를 잠시 대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진진한 세계관 또는 캐릭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56번을 나한테 뭘 원하지?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